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저는 정광식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지원 동기, 뭐 성장 과정 등등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것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부분들도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문항들이 정말 다양한데 어떤 문항에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춰서 쓰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문항에서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도 나올 수 있죠. 뭐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전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감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등등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적인 부분에서 특히 요즘에는 자기소개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사람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요즘에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것들을 넣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와 함께 맞춰서 쓰는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뭐 아까 이름은 얘기했대. 뭐 정광식이래. 한번 저 사람이 누군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하게 될 저는 정광식이고요. 더드림 컨설팅이라고 하는 교육업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는 이제 취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포인트는 더 취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실은 이제 이거는 정확히 2018년도에 제가 화면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요즘에는 뭐 방송은 잘 안 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집에서도 찍으니까. 직업 방송을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는데, 이때 제가 뭘 했냐면, 한참 이제 그 강의 컨텐츠를 이제 PD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올 만한 내용들은 다 얘기한 거예요. 뭐 성장 과정도 얘기하고, 면접도 얘기하고. 근데 컨텐츠에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른 게 할 게 뭐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PD님께서. 그랬을 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에 맞춰서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PD님께서, 오케이, 좋습니다. 뭐 해서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실제 처음에 몇 회 정도는 괜찮았어요. 몇 회 정도는, 뭐, 특정한 기업을 딱 맞춰서, 기업 분석하는 건 잘 맞았는데, 더 중요한 건 몇 개 대기업을 지나고 나니까요. 공채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료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미 2018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2018년도 그쯤에서도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수시 채용이나 상시 채용으로 이미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시즌 3월에서 9월에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통해서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필요할 때 적합한 사람 한 사람만 뽑겠다. 이게 더 크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취업에 대한 흐름도 많이 바뀌었고요. 거기에 맞는 직무에 대한 역할, 직무 역량적인 부분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게 요즘에 입사 서류, 그 다음에 면접,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작성이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뭐 상시 채용과 수시 채용은 뭐냐?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시 채용은 쭉 열어놓은 거예요. 네, 기간이 없습니다. 1년을 될 수도 있고요.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합한 인재가 나오면 그때 뽑겠다라는 거고요. 수시 채용은 그나마 조금 기간이 있어요. 수시. 우리는 요 기간에 뭐 몇 명을 좀 그 소수의 인원으로 필요한 사람 몇 명만 뽑겠다. 이런 의미로 수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정말 막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이걸 알아주시면 돼요. 이제는 대규모로 사람을 뽑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이젠 필요한 사람만 그때그때 적수에 뽑는 그런 채용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직무 맞춤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뽑히기가 더 힘든 상황이 요즘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가 더 중요하죠. 내가 직무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또 직무 중심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건데 앞에 있는 건 제가 맞습니다.
앞에 아니죠. 앞에 있는 거는 그 강영욱 씨예요. 제가 강영욱 씨를 좀 많이 닮았다고 해서 저를 소개할 때 이분은 강아지 쪽의 전문가인 강영욱 씨고요. 개통령이라고 하시고 저는 취업에 대한 전문가인 취통령 정광식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저의 강의에 대한 내용보다는 강영욱 닮았던 선생님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을 제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의 이미지예요. 서류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여러분들이 사진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그 서류가 이미 나를 보기 전에 면접 보기 전에 이 친구는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이미지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들도 많은 현재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서류에 자기소개서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볼게요. 앞에 보이는 게 혹시 여러분들 어떤 동물인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코끼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코끼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코끼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자, 한번 볼게요.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코끼리의 몸 길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어차피 심심하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코끼리의 몸 길이는 보통 6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수명 몇 년 정도 살까요? 수명은 60에서 70년. 임신 기간은요? 네, 22개월. 하루 식사량은 70kg, 몸무게는 6톤, 상하의 길이는 3m, 최고 속도는 42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계셨었나요? 아마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코끼리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코끼리를 뜯어보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모르고 있었던 게 사실이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자기이해예요. 내가 뻔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번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50개씩 한번 이상 적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줬을 때 쉽게 적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만큼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즉 나에 대해서 이해가 첫 번째, 그 이해가 첫 번째가 되어야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에 대한 이해나 내 경험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자기소개서는 써지지가 않는다는 게 기본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어떻게 단정하시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안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위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이 기반이 되어야 작성이 되지, 안 그러면요 추상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어필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쓰면서 현타가 온다고 하죠. 도대체 내가 뭘 쓰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쓰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보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네, 자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안 녹아져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첫 번째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경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저 더 중요한 거 있죠.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우리 그 남학생들은 걸그룹이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좋아하는 걸그룹 중에 여자 연예인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죠. 가끔 이제 3번을 고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장난삼아 고르시거나 진짜 3번이 될 수도 있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우리 여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4번을 골랐을 겁니다. 조인성이 꼭 내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지금 딱 그쵸 준비되어 있는 나에게 어떤 그 좀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솔직히 조인성 얼굴 보라는 건 아니고요. 조인성이 준비해 있는 저 그 옷차림이라든지 보여지는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아마 4번을 되게 많이 고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특히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서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많이 볼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저기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을 때도 야, 이게 서류를 딱 보면 그쵸? 딱 서류를 봤을 때 이 친구가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게 되게 빨리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되면요 서류를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서류를 전날 볼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볼 수 있게 해줄까요? 아니에요. 보통
그날 당일날 도착해서 책상 앞에 딱 앉으면 그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할 거고 이 사람에게 어떤 성향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어떤 질문들을 할 건지를 빨리 내가 인식을 해야 이 사람에게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왜? 시간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을 어떤 질문을 할 거고, 아, 이 사람은 준비가 됐네, 안 됐네 라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게 되죠. 그렇게 파악을 하고 되면 어떤 것들을 할까요? 맞아요. 준비가 좀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 요런 것들을, 이 친구가 기억 분석을 했네, 그럼 그 안에서 요런 것들을 질문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친구는 분량도 다 못 채웠고,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들도 별로 없네. 아, 이 친구에게한테는 이런 것들을 질문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쵸, 상반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질문이, 패턴이 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실은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끝났다고 보셔도 좀 무방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 이미 머릿속에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독성적인 부분을 노력하거나 혹은 직무 역량을 어필해 주셔야만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입사 지원, 특히 면접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자기소개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볼 텐데, 자기소개서 답이 있다. 선생님, 회사도 다르고 보는 사람도 다른데 왜 어떻게 답이 있다라는 겁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요. 답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뭐 크로스 체크를 하거나 혹은 A, B, C, D 이런 등급을 나눠서 뭐 이렇게 체크 점수화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한 사람만 점수를 체크하면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또 그 AI 채용이라고 해서 어떤 단어나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그 단어를 좀 수출을 해서 빠르게 좀 많은 자기소개서를 한 번에 평가하는 그런 방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채점 방식들 중에서도 직무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첫 번째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경험들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적합한 사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체육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 축구를 되게 잘해. 나는 정말 축구와 관련된 건 되게 잘해.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마케팅이라고 볼게요.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은 수업을 2과목밖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딱 쓰려고 하는데, 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의 분석을 해보니까 축구를 되게 잘했어. 그럼 축구 얘기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수업은 2개밖에 안 들었던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을, 작더라도 별게 한 게 없더라도 이 내용을 써야 될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내가 크게 많이 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축구보다는 책을 읽었던 경험이 여기에는 더 도움이 돼요. 왜? 뽑는 사람 입장에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먼저 보고 싶은 게 현실적인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방금처럼 직무 중심 채용이라고 하는데, 그 직무 중심 채용에서도 이 역량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즉, 역량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왜? 이 역량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요, 정말 너무 수없이 많은 용어들이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즉,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장점인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요, 그 일을 매번 시켰을 때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바로 역량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역량 되게 많이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갈게요. 쉽게 가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역량 증명은 뭘로 하는 걸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직의 인재상을 좀 맞춰서 그 기업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 기술 혹은 지식 이런 것들을 맞춰볼 수도 있겠고요. 직무와 관련된 비슷한 수행이죠. 마케팅이든 마케팅에 지원하면 마케팅 어떤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갔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여기에 직무 특성에 맞는 성향적인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이겠습니다. 그렇죠. 이미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연구개발에 지원을 해볼게요.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막 되게 막 붕붕 떠다니고 막 와일드하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 적합할까요? 아니면 되게 차분하고요. 오히려 가끔 보면 되게 소심할 정도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원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연구개발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너무 많은 뭐그 와일드한 성격보다는 좀 차분한 성향의 사람이 더 어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요. 이렇게 이미지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나 그 회사와 관련된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도 맞추는 방법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다 맞추려고 한다면 정말 끝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만의 경험만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좀 더 배워볼 거예요. 자, 그쵸. 채용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세웠던 이력서 안에서의 지식이나 스킬, 그쵸. 지식이나 스킬적인 부분에서도 옆에서 보시는 지식이나 스킬적인 부분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뽑았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런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 태도적인 부분, 특히 이 사람이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오래 다니고 실제 업무를 더 잘하고 성과도 잘 낸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학교는 왜 보는 걸까요? 뭐 스펙은 더 왜 보는 걸까요? 너무 많이 몰려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걸 필터하다 보니까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러한 그 기본적인 스펙들을 좀 보게 되는 게 현실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면접도 가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누가 앉아있던 혹은 내가 이 옆에 어떤 뭐 좋은 학교가 앉아있든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이미 면접에 와 있다라고 하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혹은 그 기관이든 어떤 단체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이러한 역량 혹은 뭐 내 기본적인 가치, 이런 신념,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뭘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검증 방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방금 전에 우리가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보다는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누가? 회사가 여러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고 그 안에서 이 친구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뽑았을 때는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데 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이 행동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정말 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작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친구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예측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좀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우선 회사, 직무, 전문성, 이해, 관심적인 부분에서 내 경험을 추가하고요. 거기서 추상적인 단어들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뭐 다양한 최선을 혹은 뭐 전진적인, 열정적인 뭐 이런 기본적인 추상적인 단어들을 빼고 그 단어들을 빼거나 혹은 단어들을 구체화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맞아요. 경험들이 훨씬 더 자소서에 적합한 자소서에 적합하다니.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기본적으로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업을 다 일일이 다 분석할 수는 없죠. 그렇게 말도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곳이 뭐 한 개, 두 개가는 아닐 거고요. 정말 몇십 개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기업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다 기업을 분석을 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도 나오겠지만 그 직무에 대한 동기나 혹은 그 회사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작성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직무 중심적으로 지원 동기를 쓰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분석은 언제쯤 하면 좋겠냐? 당연히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 있고요. 아, 여기는 쓰긴 쓰되 뭐썩 가고 싶지 않은 기업들 분명히 있겠죠. 그냥 내 직무와 적합하니까 쓰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양쪽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 뭐 어디에서 중심을 줘야 되느냐?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의 기업 분석은 이런 형태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기업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뭐 애매한 기업이야. 그럴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필요한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분석까지만 하시고 지원 동기를 쓰거나 자기소개서에 녹아내거나 이런 좀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셔서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회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역량이라는 부분이에요. 조직의 역량이나 문제 해결 역량,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뭐죠? 그쵸.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회사가 뭐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같이 방향성을 맞춰갈 수 있고, 특히 문제 해결 역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맞아요. 어떤 그 매뉴얼대로만 있는 것들을 다 그냥 그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 판단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여러분만의 그런 문제 해결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볼 건데, 앞에 보이시는 거는 바로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즉, 이 빨간색이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자, 저쪽에 있는 거예요. 저쪽에, 저 위에 있는, 그쵸. 제가 손가락을 좀 해볼게요. 저쪽 위에요. 저쪽 위에 있는 지원서 1번 보시면은 빨간색이 한 군데만 이렇게 있는 그 서류 있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똑같아요. 근데 빨간색이 집중적으로 소제목에만 딱 포인트가 접혀져 있는 요 자기소개서는 그 인사 담당자들이나 서류를 평가하시는 분들의 그런 포인트, 즉, 이 시선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멈췄는지를 본 거고요. 반대로 지금 여기 있는 것, 여기에 있는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 아는 분들이 어디에 시선이 주로 많이 멈춰져 있었는지 그걸 조금 봤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렇죠. 네. 인사 담당자들이나 평가자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시점은 소제목에서 되게 시선이 많이 멈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소제목 그 회사에서 그 자기소개서 소제목 쓰라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소제목을 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소제목에서 보고 이 친구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고 밑에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판단이, 이 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소제목에서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제목은 누가 쓰지 말라고 하셔도요, 소제목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단 이런 게 있어요. 한 200자, 300자에 소제목을 넣을 공간은 없겠죠. 보통 한 400에서 500자 이상일 때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써주신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적합한 그 소제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소제목을 쓰실 때 소제목을 먼저 쓰시면은 그 소제목 안에 글이 갇혀버리기 때문에 밑에 글이 안 나와요. 때문에 문장을 쭉 다 쓴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장을 쓴 다음에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 글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그대로 소제목으로 끌어다 갖다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소제목에는 그 문장에서의 핵심 문장, 결론이나 핵심 문장을 그대로 소제목으로 갖다 놓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소제목을 쓰라고 했는데 되게 추상적으로 써요. 모든 것에 책임감을 다하는 미래는 밝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써주실 때는 본문을 다 쓰시고 그 본문 안에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문장 안에서의 내 경험에서의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물을 그대로 소제목, 즉 예를 들면은 A 프로젝트 30% 향상, A 과목 A뿔 획득 이렇게 되면 아, 이 친구가 A 과목 적어도 직무와 관련된 이런 과목을 지금 그 A뿔을 맞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결론이 항상 위에 나와야 읽는 사람이 되게 빠릅니다. 뭐 이거는 여담이긴 하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평가자들께서는 이 소제목적인 부분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영상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제목도 잘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실제적인 면접 상황에서도 또 이제 면접 다른 상황이에요. 면접 상황에서도 모든 자기소개서를 다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장담컨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썼던 이 소제목이나 중요한 문구들을 빨리 찾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이 소제목이나 첫 줄에 가장 포인트가 먼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한 70%의 에너지들은 이 소제목에 써줘야 되는 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장의 서두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규모별로 봤을 때 이 그 선호하는 그 소제목의 성향 딱 봤을 때 보통 요약적인 표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약적인 부분을 보통 이제 뭐 큰 주요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똑같이 요약해서 써주기를 원하는 거죠. 뭐 우회를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날씨가 맑았던 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직접적으로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문장을 다 쓰시고 거기 핵심 문장만 딱 위로 끌어올리는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소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이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좀 가지고 분석해보는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